예,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는 벡터에 의한 이제 벡터 펑션의 미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사실 그 저 한 시간에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양을 저 소화하다 보니까 좀 빨리 나간 진도가 이제 빨리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 강의를 듣다가 질문한 사항이 생긴다든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제 연구실에 찾아와 가지고선에 그 이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벡터 적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하게 되는데 이 벡터 적분은 좀 지난 시간보다는 좀 이렇게 진도를 천천히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을 공부하면서 미분, 적분이 이제 그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분을 잘 못한다든가 또는 적분을 잘 못하게 되면은 이 기계공학에 대한 공부를 하기가 그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미분, 적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그 미분, 적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이 라인 인테그랄을 보게 되면은 라인 인테그랄은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계속 배워왔던 이 적분하는 법인데 이 선적분의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은 이 어떤 라인 C가 있을 때 이 C에 따라 C가 이제 그 C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적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를 따르는 이제 그 이 펑션 F가 있을 때 이 R이 이제 그 적분 경로 C는 RT의 함수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R은 XYG의 함수고 또 XYG는 바로 T의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RT는 이제 그 저 벡터로다가 표시하게 되면 XI, YI, G의 K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어떤 이 곡선 C에 대해서 RT에서 이제 벡터 펑션 FR에 대한 선적분은 F 벡터 닷 dr이 이제 그 되게 되는데 F가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그 적분을 하게 되는데 이 적분 이제 그 선 라인 C를 따라서 이제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F가 뭐의 함수냐면은 R의 함수죠. R의 함수. 근데 또 R은 뭐의 함수냐면은 R T의 함수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R을 미분한다는 얘기는 R을 미분한다는 거는 이 dr은 라운드 R, 라운드 X, d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라운드 R, 라운드 Y, dy가 되고 이제 j, i 플러스 라운드 R, 라운드 G, d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바로 R 벡터 프라임 이게 dt로다가 이제 미분하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R 프라임 닷 dt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F 벡터에 대한 미분은 F 벡터에 대한 적분은 바로 F를 R을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T에 대해서 적분한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그 나타내는 것인데 이게 바로 그 라인 인테그랄의 이제 그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예로다가 평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라인 인테그랄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XY 평면에 이 반지름이 1인 이런 이제 그 원이 있을 경우에 이 C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A에서 B까지 이 라인 인테그랄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RT는 우리가 코사인 T I 플러스 사인 T
J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FR은, 이제 FR이 이제 요 함수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FR은 마이너스 YI 플러스 마이너스 XYJ가 되고, 이거는 이제 이 FR을 우리가 이제 T의 함수로 표시하게 되면은, 요게 XI 플러스 YJ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X가 코사인 T이고, Y가 이제 사인 T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TI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J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F 인테그랄 F 닷 dr은 얘는 F 닷 R 프라임 dt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은 이제 이렇게 표시되기 때문에 F가 지금 F가 요게 이제 그 F고 이 F가 요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이고 그 다음에 R 프라임은 R 닷은 어디 갔나? R 닷은 이제 RT가 이거고 R 닷은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닷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dt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벡터와 요 벡터의 이제 그 닷 프로덕트를 이제 닷 프로덕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닷 프로덕트를 해서 이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닷 프로덕트를 하면은 요런 함수가 나오고 이거를 우리가 구간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제 그 적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거의 적분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라인 인테그랄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럼 라인 인테그랄의 이제 그 일반적인 성질을 보게 되면은 이 K는 이제 그 스칼라양인데 스칼라양은 이 dr하고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이 적분 기호 밖으로 우리가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f 함수와 g 함수를 더한 것을 dr과 이제 그 닷 프로덕트를 한 그 적분은 f를 적분한 것과 g를 적분한 것을 더한 것과 같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f.dr이 이제 그 이 c까지 적분하는데 적분 구간에서 이 c1, c2로 구간을 c1, c2로 나눠서 이제 이게 c까지 적분하는데 요까지가 이제 그 c1이고 여기는 c2라고 하면은 여기 적분하고 요거를 적분하고 여기 적분한 거와 여기 적분한 것을 더한 것이 바로 이 c에 대해서 이제 그 적분한 것과 같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하는 힘에 의해서 이제 그 행해진 일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직선분 D를 따른 변위에서 일정한 힘 F에 의한 일 W는 F하고 D하고 다 프로덕트 한 것과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력학을 배우면서 어떤 물체가 질량 M인 물체가 있을 때 이 질량 M인 물체에 힘 F가 외력 F가 이게 작용하게 됩니다. X방향으로 세타만큼 기울어진 방향에서 F의 힘이 작용할 때 이 F의 힘이 작용해 갖고 이 물체가 X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가정하면은 이 질량 M이 한 일의 양은 F를 움직인 거리 X와 닷 프로덕트 한 것이 되는 것이죠. 즉, 이거는 F 코사인 세타 X 값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W는 힘하고 힘 벡터와 거리 벡터를 우리가 닷 프로덕트 한 것이 바로 그 물체가 한 일의 양이다라고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력학을 통해서 이제 배운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해진 일은 운동 에너지에서의 증가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W는 F를 R로다가 이제 그 적분한 값인데, 닷 프로덕트에서 이제 적분한 값인데, 이거는 우리가 F가 R이 이제 그 T의 함수이고, 그 다음에 RT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닷 프로덕트에서 시간 T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 이제 그 W가 되겠죠. 그럼 요 R'T는 바로 V 벡터가 되는 것이죠. V 벡터. 벨로시티 벡터. 그러니까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이제 힘 F는 여기서 이제 그 힘 F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 F는 mv 프라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F 대신에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mv 프라임 닷 v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dt이고, 얘는 m 2분의 v 닷 v를 요거하고 같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적분을 하게 되면 바로 2분의 1의 m v 벡터의 4승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니까 바로 이 행해진 일은 운동 에너지의 증가분과 운동 에너지의 증가와 같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인 인테그랄의 이제 그 다른 형식을 보게 되면은, 값이 이제 그 벡터인 이제 그 라인 인테그랄을 보면 FDR은 FRDR이 되고, 얘는 F 벡터의 이제 그 X 성분을 라인 인테그랄, Y 성분을 라인 인테그랄, G 성분을 라인 인테그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선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어떤 물체가 이제 이렇게 나선을 따라서 이제 움직인다고 할 때 FR을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적분해라. 그러면은 이 적분은 이 FR, DR, DT인데 얘는 X가 이제 그 코사인 세타고, 이 FR이 이제 요렇게 됩니다. 이건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적분을 하게 되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게 되면 X 방향으로는 0, Y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6파이, G 방향으로는 6파이 자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패스 인디펜던스, 이제 디펜던스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이 선적분은 일반적으로 피적분 함수와 경로의 끝점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적분이 취해지는 경로 그 자체와도 이제 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W는 이 어떤 물체가 한 일은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F 벡터와 거리 벡터 이제 그 D가 이제 그 W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그 거리 D고 여기가 이제 그 F라고 할 때, A점에서 이제 그 거리 이제 그 이 D가 어떤 물체가 A에서 B까지 움직여 왔다고 했을 때, 이 F가 요런 경로를 따라간다. 요런 경로를 따라간다고 하면은 이 물체의 이 한 일은 바로 요 면적만큼이 바로 한 일이 되겠죠. 근데 A에서 B점까지 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경로를 따라가지 않고 만약에 요런 경로를 따라갔다고 한다면은, 이 경로를 따라갔을 때보다는 한 일이 이만큼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경로를 따라가게 된다면은, 이 경로를 따라서 간 물체는 요만큼 이 경로를 따라갔을 때보다도 일을 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제 그 F.ds를 하는데 A에서 B까지, 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 경로를 따라서 가느냐, 이 경로를 따라서 가느냐, 이 경로를 따라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 한 일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그 한 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패스 디펜던트라고 합니다. 그럼 패스 인디펜던트인 경우는 패스에 무관하다는 경우는 우리가 이 경로를 따라가든 이 경로를 따라가든 이 경로를 따라가든 어떤 경로를 따라가든지 간에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그 패스 인디펜던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이그젬플 이제 6를 보면 제로에서 이제 t가 1까지 변하는데 이 경로를 따라서 가는 경우와 이 경로를 따라서 가는 경우에 우리가 함수 f 얘를 우리가 이제 적분해 보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1번 경로를 따라갔을 때 C1 경로를 따라갔을 때 그 미분값이 적분값이 이제 그 3분의 1이 나오게 되고 요 경로를 따라서 가게 됐을 때는 이 적분값이 5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이 함수는 패스 디펜던트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값이 변하지 않고 얘도 3분의 1로 일정하게 나왔다면은 이거는 이제 이 함수는 그런 경우에는 패스 인디펜던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그 패스 인디펜던스 오브 더 라인 인테그랄인데 경로 무관성입니다. 그러니까 경로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제 적분값이 끝점에 의해서 이제 그 적분값이 결정되는 것을 이제 그 패스 인디펜던트라고 하는데 이 공간의 영역 D에서 F1, F2, F3가 연속인 선적분은 F가 이런 어떤 함수 F에 기울기면 그 영역에서 경로는 무관하게 된다. 즉, 라지 F가 그레디언트 F와 같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 F1, F2, F3 즉 라운드 F, 라운드 이 적분값은 그냥 이 첫 적분의 경로의 첫 점과 끝점에 의해서만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미분 형식 f.dr은 f1 dx d 이제 f.dr은 이제 f는 f1i 플러스 f2j 플러스 f3k로 나타내고 dr 벡터는 dxi 벡터 플러스 dyj 벡터 플러스 dgk 벡터인데 f.dr 값은 f1 dx 플러스 f2 dy 플러스 f3 dg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떤 이 함수 f가 exact이냐 완전하냐 안 하냐는 우리가 이제 영역 D의 모든 곳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존재하고 f.dr이 df인 관계가 성립될 때 우리는 이 함수를 exact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f.dr이 df가 이제 존재하는 경우죠. 그럼 이제 경로 무관성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함수를 이제 얘를 이제 적분하게 되는데 이 적분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이 경로 무관함을 보여라 하는 것입니다. 이 A에서 B까지 이제 적분할 때 어떤 이제 이 함수가 있을 때 이제 그 A점에서 이제 그 B점까지 우리가 이 함수 F를 적분하는데 이렇게 가든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가든 이런 패스를 따라가든 이 적분값은 항상 같다. 경로에 무관하게 이제 같다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F가 이 F 함수가 지금 이제 이게 되겠죠. 우리가 이 F.dr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F1 이거는 dx 플러스 F2 dy 플러스 fg F3 이제 dg인데 이 F는 바로 이 F1, F2, F3를 보면은 2x, 2y, 4g고 이것이 그레디언트 F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레디언트 F는 라운드 F, 라운드 xi 플러스 라운드 F, 라운드 yj
플러스 라운드 F, 라운드 G, K가 되고, 그러니까 요 함수는 얘하고 같고, 요 값은 얘하고 같고, 요 값은 얘하고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 라운드 F, 라운드 X가 2X가 되고, 그 다음에 라운드 F, 라운드 Y가 2Y가 되고, 그 다음에 라운드 F, 라운드 G가 4G가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F를 구해보면은, 이 적분하면은, 얘를 적분하면 F는 X자승 플러스 G, YG의 함수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이 F를 적분하면서 나오는 이제 저 적분상수이기 때문에 이 F를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게, Y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얘 Y의 미분값은 0. 그 다음에 G가 Y에 대한 미분값이 이제 얘하고 같게 되는 거죠. 2Y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거를 다시 여기서는 미분하고, 여기서는 다시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G를 구하게 되는데, G는 Y자승 플러스 KG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KG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G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G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제 DK, DG가 되는데 얘가 바로 요거하고 같죠. 4G니까 K는 2G 자승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우리가 F는 X 자승 플러스 Y 자승 플러스 2G 자승이 되고, 얘를 우리가 이제 요거의 이제 적분값은 이 FB-FA니까 F가 요거니까 바로 이제 222000 집어넣어서 16이 됩니다. 이 값은 이제 변하지 않는 값이 되겠죠. 그럼 이제 벡터의 이제 이 어떤 함수의 이제 완전성과 경로 무관성,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제 이그젝트 펑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 인디펜던트에 대한 판별 기준이 무엇이냐를 보면은, 일단 어떤 우리가 이제 라인 인테그랄을 할 경우에 이 라인 인테그랄은 바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럼 F1, F2, F3는 있는 영역에서 이제 연속적이어야 되고, 연속적인 1차 편미분 도함수를 가진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미분 형식이 이제 F.dr은 F1 dx, F2 dy, F3 이제 dg가 이게 이제 완전하다고 한다면은 이 컬 F가 0이 되면은, 이게 완전하다면은 이게 컬 F가 이제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컬 F가 0이면은 이 F는 이그젝트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이 F가 이그젝트이면은 이거의 라인 인테그랄은 패스 인디펜던트가 되는 것이죠. 패스 인디펜던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의 이제 이그젝트성과 그 다음에 패스 인디펜던스를 판별하는 기준은 이 함수 F의 컬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이 컬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컬 F는 델 F와 같고, 이거는 이제 요게 0이니까 이 컬 F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 벡터 미적분에서 이제 미분에서 이제 이 계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 컬 F는 이제 요런 것을 이제 만족하기 때문에 컬 F가 0인 경우는, 그러면 이 F.dr은 이제 완전하게 되고, 이거는 또 선적분은 경로에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완전성과 이제 경로 무관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우리가 결정해 보자. 그럼 적분 기호 내에 이제 미분 형식이 완전함을 보여라. 이 함수들이
이 함수들이 이제 그 완전 함수인지를 우리가 이제 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그 F1, 요 함수가 F2, 요 함수가 이제 그 F3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함수가 이제 그 완전하게 되려면은 컬 F가 0이 돼야 되는데 이 F3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F2를 G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같고 또 F1을 G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F3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같고 또 F2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F1을 Y에 대해서 미분한 것, 요거에 대한 결과가 요거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용해 갖고서는 이제 이 F가 완전하지 한가 아닌가를 그저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3를 Y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보도록. F3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요게 되죠. 그 다음에 또 F2를 G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F1을 G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고, F3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고, 그러니까 F2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과 F1을 Y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지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함수가 이제 이그젝트인데 지금 이 함수들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는 정확하게 이 식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함수는 이그젝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게 이그젝트이면은 이 함수의 이제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적분값은 패스 인디펜던트이기 때문에 이 패스 인디펜던트인 거를 우리가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이 스몰 f를 구해야 됩니다. 즉, f.dr이 fb-fa이니까 이 f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f는 델 f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f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f는 이제 요래 가지고서는 이제 f를 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라운드 x가 f1, 그 다음에 라운드 y가 f2, 그 다음에 라운드 g가 f3이니까 요 식에서 이제 f를 구하면은 적분을 해서 f는 f1을 x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그럼 x에 대해서 얘를 적분하게 되면은 x자승 y, g자승 플러스 적분상수가 g, y, g의 함수로 나타내게 되시죠. 그럼 이제 얘를 이 y, g의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요 식을 이용하게 되는데 요 식을 이용하려면은 f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f를 y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x자승 g자승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y가 되는데 요 값이 뭐하고 같으냐면 바로 f2하고 같죠. f2가 뭐냐면 x자승 g자승 플러스 g 코사인 yg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얘하고 없어지니까 요것이 이제 요 함수하고 같게 되고 이걸 얘를 우리가 이제 y에 대해서 이제 적분하게 되면은 g는 g 그러니까 sin yg가 되죠. sin yg가 되고 적분상수가 kg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f는 x자승 yg자승 플러스 sin yg 플러스 kg가 되는 것이죠. kg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요 식을 이용하게 되는데 요 식을 이용하려면 이 f를 g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f를 g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x자승 yg 플러스 y 코사인 yg
플러스 dk dg가 되는데 이 값이 뭐하고 같으냐면 얘하고 같죠. 2x 자승 yg 플러스 y 코사인 yg하고 같고 얘가 없어지니까 dk dg는 이제 그 저 0이 되고 k는 그러니까는 이제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f가 우리가 이제 구한 f는 x 자승 yg 자승 플러스 사인 yg가 되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에 f가 이제 이렇게 구해지니까 이 f에다가 우리가 이제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요 식을 이용해서 이제 그 fb, fa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바로 이 함수의 적분값은 파이 플러스 1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예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한 예제와 이제 그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적분학에서 이제 더블 인테그랄을 보게 되면은 더블 인테그랄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f, x, y를 x 방향에 대해서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제 그 y에 대해서 적분하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더블 인테그랄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에어리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에어리아가. 그럼 이제 이중 적분의 이제 그 성질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스칼라양 k를 적분 기호 안에 있으면은 이 k가 적분 기호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서 그 f에 대한 더블 인테그랄만 하게 되고 또 f와 g를 더한 것에 이제 더블 인테그랄은 각각을 더블 인테그랄하는 것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의 더블 인테그랄의 어떤 영역에서 이건 그 영역을 우리가 둘로 쪼개서 더블 인테그랄하는 것을 더한 것과 같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인 두 적분에 의한 이중 적분의 이제 그 계산을 보게 되면은 이 어떤 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함수의 이제 적분값을 알고 싶다 할 경우에 요 함수는 우리가 이제 gx의 함수를 가지고 있고 요 함수는 이제 hx의 이제 함수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y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gx가 이게 지금 이제 y 이퀄 gx이고 요게 이제 y 이퀄 hx니까 y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적분을 하게 되고 y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y에 대해서 x에 대해서는 이제 이 방향으로 적분을 하게 되는데 요 함수의 적분은 이제 gx와 이제 hx y 대신에 이제 gx와 x 구간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x는 a에서 이제 b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함수가 이제 y의 함수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y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함수인 경우에는 x를 py에서 이제 qy까지 이제 적분을 하고 그다음에 y를 c에서 d까지 적분을 해가지고서는 이 적분값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중 적분의 이제 응용 분야를 보게 되면은 영역 R의 이제 면적을 구한다. 그러면 A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면적 DA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DX고 요걸 우리가 이제 DY라고 할 때 A 면적은 DA가 되고 얘는 DX, DY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영역 R의 면적 A가 이제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럼 이제 G가 fxy의 함수인 아래와 xy 평면 위에 R 위에 이제 이루어지는 최적이 이제 볼륨 인테그랄인데 그럼 이제 요게 지금 이제 fxy가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요거를 우리가 이제 G는 fxy라고 하면은 이 fxy를 우리가 xy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요게 이루는 이 볼륨은 이제 그 볼륨이 되겠죠. 볼륨은 fxy dx d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fxy 평면에서 이제 질량 분포의 이제 그 밀도를 보게 되면은 R에서 이제 그 전체 질량 M은 우리가 밀도에다가 볼륨을 곱한 것이 이제 그 이 질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피는 밀도에 대해서 이제 그 볼륨 인테그랄을 하는 것인데 이 밀도 최저 이제 그 fxy는 fxy dx dy가 이게 바로 이제 그 질량 m이 되겠습니다. 그럼 R에서 이제 질량의 이제 그 무게 중심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든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또는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력학 또는 재료학을 배우면서 이제 그 많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질량 m에서 이제 그 무게 중심은 이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물체의 무게 중심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 미소한 질량에 대해서 무게 중심 이제 그 x 반은 이 질량에다가 x에다가 f xy dx dy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y는 y에다가 f dx dy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량의 이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ix는 y 자승의 fxy dx dy로 표시되고 iy는 x 자승의 fxy dx dy로 표시되겠습니다. 그래서 R에서 이제 질량의 이제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이제 그 x 방향하고 이제 y 방향을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점이 있으면 요게 이제 x고 요게 이제 y만큼 떨어졌을 때 이 ix는 y 자승 fxy dx dy고 그럼 요게 이제 폴라 모멘트는 이제 요쪽에 대한 거니까는 I 제로는 x 자승 플러스 y 자승의 fxy dx dy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게 y고 요게 이제 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이제 r은 요게 이제 r인데 r이 바로 이제 x 자승 플러스 y 자승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중 적분에서 이제 변수 변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자코비안이라는 말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 이중 적분에서 이제 xy에서 uv로의 이제 변수 변환하는 공식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j를 얘가 이제 자코비안인데 이 자코비안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이제 함수 f가 xy의 함수입니다. xy. 그리고 또 xy는 uv의 함수인 것이죠. 그럼 이제 dx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dx는 x를 u에 대해서 나누고 du를 곱하고 그 다음에 또 x를 v에 대해서 나누고 dv를 곱하고 이것이 바로 dx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dy는 y도 마찬가지로 uv의 함수이기 때문에 토탈 데리베이티브 dy는 y를 u에 대해서 미분하고 du 곱하고 그 다음에 y를 v에 대해서 미분하고 dv 곱하고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두 식을 우리가 이제 이 xy로다가 이제 표시하게 되면 라운드 x 라운드 u 매트릭스 폼으로 쓰게 되면은 라운드 x 라운드 v 그다음에 라운드 y
라운드 U, 라운드 Y, 라운드 V, du, dv가 이게 dx, dy가 되죠. 그러니까는 이 함수는 fxy dx dy는 fxy 라운드 x, 라운드 u, 라운드 x, 라운드 v, 라운드 y, 라운드 u, 라운드 y, 라운드 v, du, d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이제 이 제코비안 매트리스가 되고, 제코비안 매트리스는 이제 요런 값이 이제 요런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극좌표계에서 이제 그 r과 세타로서 이제 그 표시되는 이 xy를 이 제코비안 매트릭스로 표시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값이. 그럼 정사각형 R에서 이제 그 R의 이중 적분을 계산하라. 그럼 이제 요런 경우에 이제 그 이중 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제코비안을 이용해서 이제 그 계산을 하게 되는데, x 플러스 y는 u고 x 마이너스 y가 이제 그 v일 때 x는 이렇게 표시되고 이제 그 y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 x하고 y를 이제 dx, dy를 계산해서 이제 그 uv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dx, dy를 du, dy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제코비안에서 이제 그 나오는 2분의 1을 얘를 2분의 x자승 플러스 y자승은 u자승 플러스 v자승 2분의 1 du, dy가 되고, du, dy는 0에서부터 2까지, 또 y도, v도 0에서부터 2까지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3분의 8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 예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코비안을 이용해서 이 어떤 더블 인테그랄을 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평면에서의 이제 그 그린 띠오리엠을 보면은, 평면에서 이제 그 그린 띠오리엠은 이중 적분과 이제 선 적분 간의 이제 그 변화를 나타내는데, 즉 이 그린 띠오리엠은 바로 그린 띠오리엠은 이걸로 표시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띠오리엠은 뭐냐면은 라인 인테그랄을 더블 서피스 인테그랄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 f의 컬을, 그러니까 컬 f 닷 k da는 이게 이제 라인 인테그랄 f 닷 dr하고 같다라는 것이 이제 그린 띠오리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린 띠오리엠은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의 이제 그 서피스 인테그랄을 우리가 라인 인테그랄로 바꾸거나 또는 라인 인테그랄을 서피스 인테그랄로 바꿔주는 경우가 되겠죠. 이 이제 그 그린 인테그랄의 이제 그 정의인데, 이 함수 f1이 이렇고 f2가 이럴 때 이제 그 라인을 따라서 이제 적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원판 R의 이제 면적이 이제 그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f 델 f k 벡터 dx dy를 우리가 이제 그 하게 되면은 이 적분이 하게 되면 이제 그 9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는 뭐하고 그린 띠오리엠에서 뭐하고 같으냐면은 f dr하고 같기 때문에 이 f dr이 9파이가 나오게 되면 바로 이제 요 인테그랄하고 이제 그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라인 인테그랄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라인 인테그랄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라인 인테그랄의 값이 9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 인테그랄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구한 적분값이나 또는 이 서피스 더블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적분한 값이나 같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린 띠오리엠의 이제 검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린 티오렘의 이제 정리를 보면은 경계에서 선적분으로서의 이제 평면 영역의 이제 면적 F1이 이렇고 F2가 이럴 때 요거 이제 dx, dy는 이 요거의 라인 인테그랄과 갖게 되는 거고, 요런 경우에도 이제 요거 라인 인테그랄을 갖게 돼서 이 에어리아는 이렇게 이제 그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극좌표계에서 이제 그 평면 면적의 이제 면적은 극좌표계에서는 이 x, y가 있으면 이제 그 극좌표에서는 이제 그 r 세타 좌표로 잡으면 이것이 세타가 될 경우에 이게 이제 그 r 벡터고, 그 r은 r 코사인 세타가 이제 그 x, 그다음에 r 사인 세타가 이제 그 y가 되죠. 이제 극좌표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그럼 dx는 코사인 세타 dr, r 코사인 세타 이제 그 d 세타가 되고, dy는 사인 세타 dr, r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돼서 요 값들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이제 그 저 적분을 하게 되면은 요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함수의 이제 그 라플라시안을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어떤 함수를 우리가 이제 그 저 연속적인 1차와 2차의 연속적인 도함수를 가지는 함수를 라플라시안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요런 함수가 이제 그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에 대한 예는 이제 라플라시안은 델 스퀘어 f가 이퀄 0이 이제 그 라플라스 이퀘이션이고, 델 스퀘어 f가 이제 그 라플라시안이니까 요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열 전달을 배운다든가 또는 이제 그 유체역학을 배울 때 이제 많이 나오는 그 수학적인 기호이기 때문에 이 라플라시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f는 이게 이제 그 라운드 자승 f 라운드 x 자승 플러스 라운드 자승 f 라운드 y 자승 플러스 라운드 자승 f 라운드 g 자승이 이게 이제 그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되고,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에 우리가 이제 그 그린 티오렘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이 선적분으로다가 이제 그 바꾸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거.